네, 금요일장 마켓세븐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는 마켓세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증시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도 뚜렷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징표들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특히나 현지 시간 30일 발표되는 5월 개인 소비자 지출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어제는 경계감이 조금 더 짙어졌는데요. 현재 리오프닝 테마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주요 지표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6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의 경우가 98.7로 전달보다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지수가 100보다 아래면은 이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PC 물가 지수가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뭐 소비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식당 방문이라든지 의류 매장 방문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좀 전해졌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대유행 기간 동안에 억눌린 소비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했었지만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 유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소비 자체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좀 보여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고소득층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55%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향후 6개월간 전자제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답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소비 여력은 있지만은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워낙에 또 짙어지다 보니까는 이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리오프닝이라고 한다면 바로 소비와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 감소가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261곳 해수욕장을 개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인지 어제 테마파크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일본과 대만 그리고 마카오 방한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화한다라고 밝혔고요.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BTS의 제이홉은 솔로 음반을 공개할 예정이고 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은 호실적을 전망하는 등 리오프닝 대표격으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의 호재가 일단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어떤 섹터를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지 그중에 탑픽은 뭘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본업을 회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을 줄이고 오히려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해제가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본업에 대한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체급식 사업 관련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안에서 탑픽 종목 현대그린푸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회사의 현대리바트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체 사업 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체급식이라든지 또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전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바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주요 고객사들의 식단가 인상 효과도 수익성으로 좀 대폭적으로 개선돼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건설 기업이라든지 또 플랜트 기업들이 지금 해외 프로젝트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 쪽에 대해서 수주 확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올해의 경우는 이 해외 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와인 사업에도 승부수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노 H라고 해서 현대그린푸드와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와인바라든지 뭐 도매 유통업체에도 좀 공급을 한다라고 하고요. 보면은 이 와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간은 밖에서도 와인을 좀 즐길 수 있겠지만은 집에서도 이 홈파티라고 해서 와인을 즐기는 이 소비자들이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 쪽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장 동력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게 현대그룹 계열사에서 구내식당에 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저도 먹어봤거든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삼성 계열사는 이제 삼성 웰스토리가 있는데 상장만 되면 저는 현대 그린푸드 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바로 두 번째 한번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프랑스와의 협력은 원전,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그리고 폴란드와는 방산, 체코와는 수소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고 덴마크와 함께 연쇄 정상회담을 하면서 세일즈 외교에 나서고 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그리고 유럽 시장을 넓히겠다라는 구상을 구체화했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이 좀 가장 빨리 시세가 나와줄지가 궁금하고 또 본부장님이 기대하는 포스트 빅사이클에 대한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느 섹터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당분간은 하겠습니다. 원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도 관련주를 급등세로 보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부 정책과 워낙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나토 회의 기간에서 약 10차례 양자회담이 추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네덜란드와 같이 이 원자력 수출 관련이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바로 원전 세일에 나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탈원전 폐기에 대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대선 때부터도 원전에 대해서는 좀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 유독 좀 더 집중이 되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의 경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로서는 원전 관련주를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에서는 이 원전으로 복귀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테마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흐름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전이 시세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당분간은 원전주가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탈석탄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석탄 발전소를 재개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관련주 흐름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일단 석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석탄이 다시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이 원자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종목들의 경우는 사실 전쟁이 당장 그치지 않는 이상 좀 더 주목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석탄 관련주의 경우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석탄 관련주 역시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7월 초에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참석한다라고 하죠. 건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풍력 기대감에 겹섹터로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혹은 다른 건설이나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 가운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건설주는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지켜봐야 될 섹터 중 하나가 바로 건설주이지 원전과 않을까라고 건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제 교통부에서는 이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또 해외 프로젝트 관련이라든지 도시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금 굵직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건설도 최근 들어서 좀 V자 반등으로 추세로 돌려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건설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중에서도 대형 건설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탑픽 종목 말씀드린다면 저는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좀 반가운 수주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6천억 원의 정유시설을 보수공사 수주를 최근에 따냈다라는 소식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원자력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 건설회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을 포함해서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경쟁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미국 건설 시장에 20년 만에 재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었는데요. 사실 대우건설의 경우가 그동안은 이 해외 시장에서 주로 인프라라든지 뭐 토목 분야에 많이 집중했었습니다. 그동안 주택 사업의 경우는 바로 동남아 시장에 많이 집중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진출의 경우는 바로 선진 주택 건설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더욱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반가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경우는 저는 거의 오늘장 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을 오늘장 탑픽 종목으로 꼽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사실 건설주와 함께 움직이는 게 시멘트와 폐기물 처리 관련주 아닙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함께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시멘트주의 경우는 조금 아쉽게도 물론 이렇게 건설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시장 안에서 성격을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이슈로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주의 경우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도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워낙 시멘트주의 이렇게 주가 성격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꼭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멘트는 뭐 단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래도 대형 건설주가 가장 좀 탑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한국 챕코 원전 이런 부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수소가 전방위적으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결국 음봉 마감했어요. 그래도 이 가운데서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 그리고 범한 퓨얼셀 등이 그래도 좋은 탄력을 얻고 있었는데 수소 연료 전지 지금 투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좀 관련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여기는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에는 이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수소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체적인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한 성장 동력도 갖추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책 모멘텀도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종목들도 많이 좀 하락한 모습이긴 하죠. 이 시장의 당장 V자 반등보다도 횡보의 완만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에서야 수소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담아 보시겠다면 지금 많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그런 테마들은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또 충분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소 충전소라든지 소재 부품 관련해서도 좀 넓게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의 섹터도 함께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그럼 바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 새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장 해당 섹터들, 개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이 나와줄까요? 네, 물론 뭐 바로 V자 반등보다도 어느 정도 횡보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를 갖긴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의 주이기 때문이죠. 이 업황에 대해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라든지 또 횡보가 좀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우려감이 선반영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대형 반도체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요라든지 필요성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고사양 반도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멀리 내다봤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가격 매력이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되면서 오히려 이 반도체 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좋게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은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중국은 다소 아쉬운 6월 제조업 지수를 발표했고요. 오늘 새벽 미국의 PC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쯤에 6월 ISM 지수가 발표가 된다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표가 나와줄수록 그 전날이라든지 그 당일에는 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 오늘장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 심리 자체도 위축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일에 뉴욕 증시도 좀 하락 마감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보다도 관망세가 좀 짙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 잔고가 일단 17조 원대로 좀 급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물론 지금 자체는 좀 많이 우려감이 좀 있겠지만은 두려움보다는 버티고 오히려 이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충분히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켓세븐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